안녕하세요. 진액을 보충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한의사 김상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골다공증인데요. 노년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건강보험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골다공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4년 전에 비해 무려 25%나 증가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환자의 90% 이상이 50대 이상의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70%, 80%도 아니고 90% 이상이라니 좀 놀라운 결과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여성분들이 갱년기 때 칼슘을 뼈로 전달하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확 줄어들면서 급격한 뼈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을 쉽게 유발해서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요. 조기 사망 확률도 높입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척추골절 환자와 골반골절 환자가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은 각각 5에서 10% 또는 15%에서 20%에 이릅니다. 또한 골다공증은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국제 골다공증 학회지에 실린 두 개의 논문에서 각각 13만 명, 26만 명을 장기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골다공증이 있는 그룹은 정상 그룹 대비 치매 발생 위험이 14%에서 18%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비타민 D나 칼슘 보충제 혹은 뼈주사나 에스트로겐 호르몬 치료 요법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골다공증의 핵심 열쇠는 바로 위에 달려 있습니다. 위산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 골다공증이 시작된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 연결고리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평소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나중에 뼈까지 약해지기 쉬운지, 그리고 왜 위를 지키는 것이 곧 뼈를 지키는 일인지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것이고 해결책까지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칼슘을 음식이나 영양제 형태로 먹으면 그것이 바로 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칼슘은 대체로 이런 탄산칼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가 되려면 위에서 위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산을 만나야 됩니다. 그 위산이 이 칼슘을 녹여서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의 이온화 상태로 만들어주는데요. 이 상태가 돼야 제대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위가 만약에 만성적인 위산 부족 상태라면, 즉 저산증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칼슘이 충분히 이온화되지 못하고 장에서의 흡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액 속의 칼슘 농도를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장에서 흡수하는 칼슘 흡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비상창고를 엽니다. 그 비상창고가 바로 뼈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지면 몸에서는 뼈를 녹여서 거기서 칼슘을 빼서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감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뼈를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면 위 건강부터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위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안 좋은 습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위산 분비 억제제의 습관적인 복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속이 쓰리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재발하면 병원에서 위산 분비 억제제 PPI라고 하죠. 그것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처방받아 드십니다. 위산 분비를 이렇게 자주 억제하면 안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 있다고 위산 분비 억제제 먹어야 된다? 완전한 헛발질입니다. 위산이 잘 나와줘야 건강한 거고 위산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위산 과다증이라는 병명 자체가 현대의학에서 연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위산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위산 대비 위를 보호하는 점액 물질이 적게 나와서 위가 쓰리거나 아니면 위산이 적게 나와서 소화가 느리고 소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이 위식도 괄약근을 조이고 있는 힘이 약해지면서 여기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류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뭐 건강한 사람도 너무 과식을 하면 복압이 차면서 그 압력 때문에 여기가 느슨해지면서 내용물
위산 포함해서 그거 식도로 역류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문제이지 위산이 잘 나와서 문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위산이 잘 나오고 위산의 산도가 강한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소화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역류하고 소화 안 되고 쓰리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 채널에서 늘 강조하는 카디오 운동이나 식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위 자체의 힘을 키우실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위산 분비 억제제 드시면 어떻게 돼요? 해가 갈수록 위산 분비 기능이 점점 더 약해져요. 약으로 증상만 눌러놓는 동안 그 약 때문에 위산이 점점 덜 나와서 소화력은 점점 떨어지고 위산이 줄어드니까 칼슘 흡수는 더 안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가 급감하고 이 호르몬 변화 자체가 칼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려고 비싼 비타민 D 주사를 맞고 칼슘제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심지어 호르몬 치료를 받아도 정작 위가 약해서 위산이 충분히 안 나오면 위에서 칼슘이 이온화되지 못하고 장에서의 흡수율이 떨어지면서 밑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이 밑을 막지 않으면, 즉 위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밖에서 넣어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FDA는 2010년 여러 역학 연구를 검토한 결과 위산 분비 억제제의 사용이 고관절, 손목, 척추의 골절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를 받은 50세 이상 240만 명을 대상으로 PPI 사용과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여부를 파악해서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PPI를 장기간 복용할수록 PPI를 복용하지 않는 환자와 비교해서 골절 발생 위험이 더 컸습니다. 30일 미만으로 먹은 환자는 골절 위험이 8%가량 높았지만 60일에서 90일 이상 PPI를 복용한 환자는 11%, 그 다음에 180일에서 1년 동안 위산분비 억제제를 먹은 환자는 18%까지 골절 발생 위험이 커졌습니다. 1년 이상 위산분비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는 무려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위험이 42%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고 싶다면 당장 뼈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위산을 지키고 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위 건강하게 만들고 뼈 튼튼하게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위산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드시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신맛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강한 신맛, 레몬이나 식초 같은 것은 위점막을 식도점막까지 포함해서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약간 신맛이 나는 음식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위산 분비 촉진에. 그 음식들은 바로 오미자, 매실, 산수유, 산사, 키위, 다래, 이런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보충제 중에서는 비타민C, 비타민C도 신맛이 나죠. 이런 음식들이 자연스럽게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맞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고 저것도 한번 드셔보시면서 나에게 가장 맞는 천연 위산 분비 촉진제, 천연 소화제를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비타민C는 처음부터 왕창 드시면 설사하거나 부작용 발생합니다. 조금만 드셔도 효과 있으니까 조금 드셨다가 좀 더 늘려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무조건 메가도스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서양에서도 많이 하는 게 위산을 직접 넣어주는 거. 대표적으로 베타인이라는 위산 보충제나 사과 식초를 조금 희석해서 먹어주는 거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음식들은 아주 우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위산 분비를 촉진하지만 위산과 같은 형태를 직접 넣어주는 것은 자꾸 의존을 하게 돼요. 나중에 그거 없으면 정말 소화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고요. 그래서 환자가 저 에사비 2년 먹었어요. 에사비 없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제 경험상 치료가 좀 오래 걸립니다. 한편 이런 신맛이 나는 음식들은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그런 음식과 같이 드셔주시면 더욱 궁합이 맞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 중에서는
나 유금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은 위점막을 코팅하고 위산 분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줍니다. 자, 위를 튼튼하게 하고 뼈까지 지키는 두 번째 방법, 제가 평소 이 채널에서 강조하는 카디오 운동인데요. 골다공증의 카디오가 필수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단 뼈 자체로 보면 골다공증은 뼈에 체중 부하를 실어줘야 좋아집니다. 뼈에 적극적으로 내 체중을 실어줘야 뼈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뼈를 안 쓰면 그만큼 약해지고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갔다 오면 뼈가 다 골다공증이 돼서 옵니다. 쓰면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지는 게 우리 몸의 원리예요. 그래서 뼈에 체중 실어주려면 이거 걷기로는 어림도 없어요. 최소 슬로우 조깅이나 계단 오르기, 줄넘기 정도를 하셔야 되고, 아무리 양보해도 빨리 걷기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80대 이상이고 여기저기 다친 데가 있다, 그래서 슬로우 조깅도 어렵다, 그러면 빨리 걷기 정도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 위해서 카디오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소화력이 좋아지려면 심폐기능이 좋아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카디오 운동으로 심폐기능이 좋아지면 여기 음식이 위에 들어왔을 때 위로 보내주는 혈류량 자체가 근본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위산 분비하는 세포가 더 많은 혈액을 받고 본연의 기능, 위산을 분비하는 그런 힘이 더 좋아지겠죠. 애삽이나 위산 보충제 먹어서 외부의 힘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의 힘 자체를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심폐의 힘을 키워서. 역류성 식도염도 마찬가지예요. 약 먹어서 낫는 게 아니고 카디오로 소화력 좋게 해주면 위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요. 그 시간 동안 위 식도 괄약근을 꽉 조여주고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와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류를 잘 안 하게 돼요.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과거에 올렸던 역류성 식도염 영상, 지금 띄워드리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위건강 뼈 튼튼 세 번째 방법, 칼슘이 많은 음식 그리고 비타민 D 많은 음식 먹기입니다. 앞에 두 가지 방법이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조적인 방법인데요. 칼슘이 많은 음식은 아시죠? 우유, 멸치, 해조류, 새우, 치즈, 녹색잎 채소, 케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많고, 비타민 D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에 많은데 음식 섭취보다는 피부에 직접 햇볕을 쬐는 것이 비타민 D 합성에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유리창을 통해 햇볕 쬐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리창이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한 자외선을 차단시키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 방법으로는 커피 끊기입니다. 커피는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요.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애써 섭취한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위산 분비가 부족하면 장에서의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고,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꺼내 쓰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골다공증의 시작이다. 두 번째로, 위산 분비 억제제의 잦은 복용이나 갱년기 호르몬 변화는 골감소증, 골다공증의 악화 요인이다. 세 번째로, 위산의 분비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비타민 D나 칼슘제 복용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될 수 없다. 네 번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위산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하는 그런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고 소화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카디오 운동을 해주시라. 그리고 그런 카디오 운동이 뼈에 체중 부하도 걸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자, 오늘의 영어 문장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건강한 위가 강한 뼈를 만든다. A healthy stomach makes strong bones. A healthy stomach makes strong bones.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